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조금 우울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한 취업자 수가 지금 석 달 연속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경기 둔화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고용 지표는 여러 가지 요인과 맞물려 있어요. 네. 뭐 취업 시즌이냐, 정말 한파도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요. 방학인지 휴가철인지에 따라 일자리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주로 1년 전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 조정 고용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별도로 통계청이 공표를 하는데 지난달 이 계절 조정 고용 지표를 좀 따져봤더니 취업자 수가 오히려 한 달 전에 비해서 2만 8천 명가량 줄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석 달째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앞서 이제 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지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더니 60만 건 이상 늘었고 고용률도 좋습니다. 물론 뭐 고령자 위주의 취업자 증가세이긴 하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됐습니다라는 얘기와는 조금 달라요, 결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계절 조정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상황이 석 달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기별 일회성 이제 특성 요인을 좀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좀 늘 수밖에 없거든요. 서비스 업종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효과가 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보면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고용 시장도 후행성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내리막길 걸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뭐 금융권이나 신생기업, 유통업은 지금 감원 분위기가 좀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고물가나 고금리처럼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좀 선제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기재부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의 이제 정책을 재현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아마 올해보다도 내년 고용시장 취업자 수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지금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게 유통, 금융, 해운, 전 산업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내년 경제 전망이 더 어둡다라는 전망 속에 다수의 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줄이겠습니다.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는데 롯데그룹은 롯데 면세점이 지금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희망퇴직 직급을 보게 되면 대리급 이상이에요. 네. 대리급 이상 직원 근속 연수 15년 이상이고 또 이제 롯데 하이마트도 비슷하고요. 또 LG전자 베스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프라자 역시 같은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도 예외가 아닌데요. 금융권의 경우에는 뭐 NH 농협은행 그리고 SH 수협은행 이미 희망퇴직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여기다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은행도 내년 초 희망퇴직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미 뭐 중소형 증권사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생명까지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금이 마른 그 유망한 기업, 스타트업들도 지금 비상인데요. 지난해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로부터 한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던 AI 교육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지난 9월부터 마케팅 부문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가 회원사 4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년 위기 극복을 위해서 10곳 가운데 6곳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응답 기업의 87%가 내년 상황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감원은 빅테크 기업의 감원으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의 감원이 한번 업계를 휩쓸고 난 다음 지금은 다시 이제 금융권으로 좀 옮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국내를 막론하고 내년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이요.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 둔촌주공도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집값이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관측하는 분위기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 서울 지역의 이제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63대 1이 넘거든요. 네. 당첨만 되면 뭐 로또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오고 왔는데 네. 이 부동산 전문 업체의 한 통계를 보게 되면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5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인데요. 실제로 이제 올 들어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 부담 커졌죠. 집값이 또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가가 입주할 시점에 대비하면 이 주변 시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우리 빌라왕 사건 아시잖아요. 네. 전세 사기 1,100여 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속출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사실은 전세금 온전히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월세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인데 네. 이게 지금 서울 지역의 신청 건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아요. 이 얘기는 지금 시장 침체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훨씬 늘고 있고 네. 깡통 전세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금리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더 오를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이 이미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전국에 있는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 가격, 분양가, 전세가 모두 다 글로벌 금융위기 내지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상당히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해외에서 이런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 유럽연합 EU가 산업 탄소 배출 규제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뭐 결정의 배경도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유럽연합이 가장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도 이 탄소와 부칠권과 관련해서 친환경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이전에 내놨던 규제보다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 내놨던 이 규정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걸 당초에는 2005년 대비 43%까지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약속에서 이번에 유럽의회가 합의한 것은 이 수치를 62%로 크게 한 20%포인트 가까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할당제는 오히려 기간을 더 줄이고 그리고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2034년에는 전 산업에 대해서 모두 다 폐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현행 이 탄소 배출권 가격 내가 만일 내 공장이 탄소 배출권이 평균 할당량보다 많다 그러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와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 거래권을 좀 보게 되면 현행 한 톤당 한 80에서 85유로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이 개편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100유로, 한 20% 가까이 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14만 원까지 오르게 돼서 그리고 이 적용 대상이 거의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 철강, 정유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있을 EU 27개 회원국이 동의, 또 유럽 의회 표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지금 짧게 철강 기업 언급해 주셨는데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정말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직격탄이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의 추산으로 이 지금 EU의 이제 개편안에 따라서 탄소 배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할 경우 가장 피해가 되는 산업은 철강 산업입니다. 네. 한 연간 지난해만 해도 수출 규모가 한 43억 달러, 5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5억 달러, 시멘트, 비료 등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역외 수출 기업에 적용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규제가 좀 덜한 국가로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좀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탄소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수입품들이 함유량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 지불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수출 장벽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우선 보고만 하면 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생산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이제 부수적 행정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EU에 일정 부분 예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특정 국가만을 익스큐즈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 분야 이 탄소 배출 양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까지 보복 관세까지 물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 지금 이 개편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로비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긴축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뭐 증시 기대감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말 뉴욕 증시에서 이제 산타랠리는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파월 의장 금리 이제 이 속도 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습니다. 일단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준금리 상단 평균 5.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점도표를 공개했고요. 네. 특히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내년에 없다라는 것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긴축 기조에서 일부 변화를 기대했던 이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도 FOMC 회의 이후에 3거래일 연속 떨어졌지만 국내도 비슷하거든요. 네. 국내 증시의 경우는 기관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고 오히려 네. 개인과 외국인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 특별한 일정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돼요. 네. 자, 이건 추세적인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전망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PCE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예상치 그리고 전년 대비 4.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물가 둔화가 조금만 더 이제 나타나 준다면 연준이 조금만 긴축의 강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